1967년 2월 5일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6일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공군 간 전투는 15분 만에 끝이 났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미사일 대부분은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 전쟁을 계기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상으로 비행기 수출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당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또 발발합니다. 당시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있던 저자 다니엘 바이스 교수님이 비행기에 난 구멍을 메우느라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때부터였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항공산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항공산업이 오늘날 명성이 자자할 만큼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미국이 군사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닮은 점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갈등과 분쟁, 위협 등 일상적인 위협 요소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창조력에 대해 대한민국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 김대식 교수님과 이스라엘 테크니언 공과대학 다니엘 바이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엮은 이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키 엔지니어 루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마인드맵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죠. 이 한 권의 책이 이 한 장에 담겨 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만을 뽑아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정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마인드맵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정말 똑같이 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릴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네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김대식 교수님은 이 책에서만 접했는데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공감 교환이 사실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정신병인 거죠. 남자들을 좀 너그럽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병이에요.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시는 교수님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님이시고요. 뇌과학 박사를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MIT에서 공부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다니엘 바이스 교수님은 이스라엘 테크니언 공과대학의 항공우주공학대학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율 시스템 로봇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챕터 0입니다. 생존을 위한 질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향후 미래는 대부분의 활동이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쪽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변화를 꾀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야만 하겠죠. 여기서 창조력과 필요한 질문,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요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지 그 큰 화두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대들에게도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그 본인들, 그들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챕터 1입니다. 창조력의 고리. 어떻게 이 창조력의 고리가 잃어버렸을까 하는 챕터인데요. 창조적인 연구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 질문들은 위기라는 환경에 그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바이스 교수님도 독일 나치 정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에서 태어나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거죠. 다양한 환경의 자극이 삶에서의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의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환경이기 이전에 질문을 싫어하는, 용인하지 않은 교사 내지는 교수의 태도도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창조력은 그러면 어떻게 자랄까요? 우선 창조력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전제는 필요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사람들은 창조적일 수 없죠. 필요라는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주변에서는 격려해줄 사람이, 그런 격려해준 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즈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창조력이 자라기 위해선 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요. 이는 2개 이상의 영역이 만날 때 창조력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2개 이상의 그 지식 분야를 알고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2-3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력을 가로막는 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광범위한 이 지식뿐만 아니라 창조력의 또 다른 조건은 실패라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나 성향 외에도 교육을 통한 경험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성향은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이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창조력이 유지가 되려면 창조적인 사람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막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의 방식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교실은 한국처럼 일렬로 책상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원탁 몇 개가 있고 아이들이 둘러앉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네요. 물론 친구들끼리 대화도 그렇지만 선생님께 질문하는 접근 방식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윗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도 장점은 있지만 창조력이 발현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헤데르와 필풀 문화가 있는데요. 이는 3세 때부터 시작하는 토론 문화예요. 여기서 말한 3세는 바이스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로 봐서 한국 나이로는 4-5세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탈무드의 의미를 찬반 논쟁을 하거나 논점을 해석하는 문화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비판 없는 그 수용 방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예를 들어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군사 분야에 있어 군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입하는 쪽의 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샤르드골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죠. 3차 중동 전쟁 이후 무기를 비롯한 다른 과학기술 제품을 이스라엘에게 수출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이때부터 항공우주산업,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한국도 만약에 미국의 도움으로부터 차단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여 스스로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앞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중요한가에 대한 챕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실패한 이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실패가 개인의 실수나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그 환경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때 실패가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누구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과 그 성장 과정에 있어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창조적으로 태어나요.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걸음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어렸을 때는 창조적으로 태어나지만 비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린 나이부터 창조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 혁신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은 직접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후발주자로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맡으라고 했는데, 이전 한방차 카페 오가다의 최승윤 대표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인류 창조적 모험을 권장하다라는 챕터인데요. 김대식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에 비춰볼 때 창조적인 생태계를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험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실패를 대하는 너그러운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문화가 생긴 것은 국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의 큰 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한 프랑스의 무기 금지령, 다른 하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뛰어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민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와 같은 스타트업 국가가 된 것이라고 하네요. 계획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챕터, 이스라엘과 한국의 닮은 점이라고 한다면 지정학적으로 갈등과 분쟁, 위협 등 일상적인 위협 요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이를 극복하며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를 바이스 교수님은 그 외부적인 압박이 부분적으로나마 창조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느긋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끊임없이 최선책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압박감은 창조의 시간을 재촉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손대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후자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불편함에 대한 안주가 아닌 개선을 위해 메모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기준에서 보자면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뛰어난 인재들을 통일한국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